지금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친구가 뒤에서 내 험담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가족이라서 무조건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가족이기에 더 날카로운 말로 내 가슴을 후벼 팠을 때 우리는 깊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말이 목까지 차오르지만 뱉어내고 나면 관계가 완전히 무너질까 두려워 결국 삼켜버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사람을 그리워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멀리 있는 타인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잠 못 들게 하고 배신감에 치를 떨게 하고 자존감을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존재는 언제나 내가 마음을 열어 보여주었던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사랑받기를 원하면서도 다가가면 상처를 입게 되는 걸까요? 이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의 고통에 대해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아주 냉철하면서도 현실적인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며 인간의 본성과 고통을 탐구했고 그의 통찰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시선을 빌려 인간관계가 괴로운 진짜 이유와 그 해결책을 찾아보려 합니다. 사람 때문에 다치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나를 지키기 위해 기억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고슴도치의 지혜입니다. 둘째, 타인에게 기대지 않는 고독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셋째, 사람을 고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넷째, 정중함이라는 가면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법입니다. 이 원칙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전에 쇼펜하우어가 들려주는 짧은 우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춥고 시린 겨울날이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고슴도치들이 한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나누어 얼어 죽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였지요. 하지만 그들이 서로에게 바짝 다가붙는 순간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가 상대방의 살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함을 얻자니 가시가 아프고 아픔을 피해 떨어지자니 추위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고슴도치들은 모였다가 흩어지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를 흘리기도 하고 추위에 떨기도 했지요. 그러다 마침내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으면서도 최소한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거리에 서 계신가요? 너무 가까워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너무 멀어져 추위에 떨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통해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적당한 거리의 해법을 하나씩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고슴도치의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들의 딜레마로 비유하며 우리가 겪는 모든 관계의 고통은 거리 조절에 실패해서 온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친밀함을 경계가 없는 상태라고 착각합니다. 친한 친구 사이라면 비밀이 없어야 하고 가족이라면 내 모든 감정을 받아주어야 하고 연인이라면 스문의 시간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언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 한 가지 흔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 동료인 박 과장과 김 대리는 퇴근 후에도 매일 술잔을 기울일 만큼 친한 형 동생 사이가 되었습니다. 김 대리는 박 과장을 믿고 자신의 가정사, 아내와의 불화, 이직 고민까지 털어놓았습니다. 박 과장 역시 김 대리를 아끼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0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인사평가와 관련된 민감한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승진이 걸린 결정적인 순간에 박 과장은 무심코 상사에게 김 대리의 이직 고민을 흘리고 맙니다. 악의는 없었을지 모릅니다. 술자리에서 나눈 가벼운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 한마디로 김 대리는 승진에서 누락되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김 대리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지만 사실 이것은 예견된 비극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놓친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본성을 감추고 살아가지만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그 본성의 날카로운 가시가 드러나게 마련이다. 김 대리는 박 과장과의 거리를 너무 좁힘으로써 자신을 보호할 최소한의 방어막인 격식과 비밀을 모두 해제해 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박 과장은 김 대리의 사생활이라는 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고 착각했고 그것이 무례함이 되는 줄도 모르고 가시를 휘두른 셈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함부로 대합니다. 가족에게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화풀이하고 친구에게 선을 넘는 농담을 던지고는 친하니까 괜찮잖아 라고 합리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의 살을 찌르는 가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정중함이라는 거리를 강조했습니다. 지나치게 관대하고 다정하게 대하면 상대는 곧바로 버릇이 없어지고 오만해진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들어주면 버릇없는 아이가 되는 것과 같다. 그의 말은 꽤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우정이 헌신에서 나온다고 배웠지만 쇼펜하우어는 오히려 약간의 냉정함과 거리가 관계를 지속시키는 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리를 둔다는 것은 마음의 문을 닫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가장 연약한 살갗, 즉 나의 치명적인 약점이나 비밀, 나의 자존심과 직결된 문제들은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려 하거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는 소유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든 일을 털어놓을 때 그 감정에 휩쓸려 같이 울고불고하며 내 일처럼 흥분하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 발짝 떨어져서 담담하게 들어주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봐 주는 것이 따뜻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연락을 조금 덜 자주 하더라도 만났을 때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는 것. 거절해야 할 부탁은 단호하게 거절하되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고슴도치들이 찾아낸 얼어 죽지도 않고 찔려 죽지도 않는 최적의 거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약간의 거리를 두면 비록 서로의 체온을 온전히 느낄 수는 없을지라도 최소한 가시에 찔리는 아픔은 피할 수 있다. 그리고 내면의 온기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의 거리로도 충분히 따뜻하다. 여러분이 지금 너무 사람에게 시달리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 추위를 타서 누군가에게 너무 바짝 다가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뒤로 물러나 보세요. 그곳에 안전하고 평온한 관계의 자리가 있습니다. 둘째, 타인에게 기대지 않는 고독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우리가 왜 그토록 사람을 찾고 매달리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서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이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고 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고통스럽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 여유가 생기면 즉시 지독한 권태, 즉 심심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권태를 견디지 못해 사람을 찾습니다. 주말 저녁을 상상해 보세요. 특별한 약속이 없는 날,
집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편안하고 자유롭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왠지 모를 불안감과 소외감을 느끼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버려진 시간 혹은 실패한 시간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남들이 무엇을 하는지 확인하고 의미 없는 모임에 나가 술을 마시고 시끄러운 잡담 속에 자신을 던져 넣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행동을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내면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을 찾아 헤맨다. 여기 은퇴 후 우울증에 시달리는 60대 김철수 씨의 사례를 봅시다. 김철수 씨는 현역 시절 누구보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매일 회식에, 주말 골프에, 각종 동호회 활동까지. 그의 주변에는 늘 사람이 북적였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인맥이고 능력이며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직함이 사라지고 돈벌이가 줄어들자 그 많던 사람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하루 종일 울리지 않는 전화기를 바라보며 그는 깊은 배신감과 외로움에 몸서리쳤습니다. 내가 헛살았구나. 사람들은 다 필요 없구나. 라고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보면 김철수 씨의 고통은 타인의 배신 때문이 아니라 혼자 있는 능력의 부재 때문입니다. 그는 평생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시선과 인정, 관계 속에서만 찾으려 했기에 타인이 사라지자 자기 자신도 함께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의 불행 중 상당수는 혼자 있을 수 없는 무능력에서 온다. 반면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 아닌 고독으로 즐깁니다. 책을 읽고 사색하고 예술을 감상하고 자연을 거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충만함을 느낍니다. 이런 사람들은 억지로 사람을 만나 비위를 맞추거나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는 무의미한 사교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정신적 자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밖에서 필요한 것이 적다. 따라서 내면이 풍부한 사람은 타인에게 요구할 것도 기대할 것도 없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면 타인이 나에게 잘해주든 못해주든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가 됩니다. 친구가 약속을 취소해도 덕분에 책 읽을 시간이 생겼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떠나가도 나만의 온전한 시간이 돌아왔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정서적으로 구걸하지 않게 되니 오히려 관계는 더 담백하고 건강해집니다. 역설적이게도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입니다. 그들에게서는 여유와 안정감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외로움에 허덕이며 사람에게 집착하는 사람에게서는 부담스러운 냄새가 납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 필사적으로 매달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를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고독을 견디는 법, 아니, 고독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행복의 원천이다.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그곳은 텅 비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만의 생각과 취향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만약 공허함이 느껴진다면 사람을 찾아 밖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을 걸어 잠그고 그 공허함을 직면해야 할 때입니다. 그 공허함은 타인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 스스로 배움과 사색과 경험을 통해 채워 넣어야 하는 여러분만의 공간입니다. 고독을 친구로 삼을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이라는 지옥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사람을 고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인간에 대한 우리의 근거 없는 기대와 환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조언이라는 명분으로 가까운 사람을 변화시키려 합니다. 남편의 술버릇을 고쳐놓겠어. 내 아이를 내가 원하는 인재로 만들겠어. 친구의 저 소심한 성격을 개조해 줘야지. 우리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상대를 끌고 가려 하고 상대가 따라오지 않으면 화를 내고 실망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왜 안 들어? 라며 답답해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인간관은 단호하다 못해 냉혹합니다. 사람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그는 인간의 본성은 타고난 것이며 교육이나 환경으로 다듬을 수는 있어도 그 뿌리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고 믿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어리석은 짓을 반복한다는 것이죠. 조금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관계의 엄청난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여기 결혼 생활 30년 차인 주부 이영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영희 씨는 평생 남편의 무뚝뚝함과 게으름을 고치기 위해 싸웠습니다. 양말을 뒤집어 놓지 말라는 사소한 잔소리부터 주말에는 대화 좀 하자는 호소까지 달래도 보고 화도 내보고 눈물로 호소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30년째 그대로입니다. 이영희 씨는 이제 화병이 날 지경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안 변할 수가 있지? 나를 무시하는 게 분명해. 라고 생각하며 매일 밤 가슴을 칩니다. 쇼펜하우어라면 이영희 씨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부인, 당신은 지금 납을 금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군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은 당신의 어리석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행동을 마치 광물이나 날씨처럼 자연현상으로 보라고 조언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큰 바위를 만났을 때 너는 왜 거기 있느냐? 비켜라라고 소리치며 바위를 발로 차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위는 그냥 거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피해서 돌아갈 뿐입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면 그만이지. 하늘을 향해 왜 비가 오냐고 따져봐야 내 옷만 젖을 뿐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저 사람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가 무례한 말을 했다면, 아, 저 사람은 무례함이라는 특성을 가진 광물이구나, 라고 관찰하고 넘기면 됩니다. 그것을 내 탓으로 돌리거나 그를 계몽하려 들 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성격을 고치려 드는 것은 그 사람의 생존 본능에 대한 도전이다. 그는 자신의 본성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할 것이고 결국 남는 것은 서로에 대한 증오뿐이다. 이 원칙을 적용하면 우리는 타인에 대해 훨씬 더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너그러움이라기보다는 체념의 지혜에 가깝습니다. 기대를 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라는 인정. 이 한마디가 관계의 숨통을 틔워줍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면 돈을 갚지 않는 친구를 원망하기보다 내가 돈 관념이 희박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구나 라고 나의 선택을 돌아보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거나 그 사람과는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관계의 매뉴얼을 수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답은 간단합니다. 조용히, 그리고 영원히 그를 떠나라. 상대를 비난하거나 고치려 들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그저 내 인생에서 그라는 존재를 지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나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광물이 있고 나에게 해로운 광물을 굳이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닐 필요는 없으니까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 그것은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태도입니다. 분노와 억울함으로 밤을 지새우는 대신 그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쿨하게 인정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십시오. 그것이 가장 우아한 복수이자 가장 완벽한 자기 방어입니다. 넷째, 정중함이라는 가면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칙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갖춰야 할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가식적인 건 딱 질색이야. 솔직한 게 최고지.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싫으면 싫은 티를 팍팍 내는 것을 쿨하다거나 진정성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런 태도를 야만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사회생활에서 정중함과 예의는 필수적인 가면이라고 말합니다. 정중함은 지혜에 속하고 무례함은 무지에 속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중함은 마음에도 없는 아첨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앞서 말한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기억하시나요? 고슴도치의 가시가 서로를 찌르지 않게 하려면 가시 끝에 부드러운 무언가를 씌워야 합니다. 그 완충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정중함입니다. 현실적인 사례를 봅시다. 여기 매사에 난 돌려 말하는 거 못해. 뒤끝 없는 성격이야. 라고 자부하는 최 부장이 있습니다. 그는 후배가 실수를 하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 라고 면박을 줍니다. 동료의 옷차림을 보고 오늘 패션이 그게 뭐냐? 촌스럽게. 라고 지적합니다. 최 부장은 자신이 솔직하고 시원시원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를 피하고 싶어 하고 경멸하며 기회만 되면 그에게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그의 솔직함은 사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폭력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가 예의라는 가면을 쓰는 것은 위선이 아니다. 그것은 서로의 추악한 본성을 가려주고 서로가 다치지 않게 보호해주는 문명인의 약속이다. 마치 끓는 물을 다룰 때 장갑을 끼는 것과 같습니다. 뜨거운 냄비를 맨손으로 잡는 것을 용기라고 부르지 않듯이 날카로운 감정을 날 것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미숙함입니다. 특히 쇼펜하우어는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친구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경멸스러운 사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 혐오감을 얼굴에 드러내고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세상 모든 곳에 적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듭니다. 밀랍으로 만든 과일이 진짜 과일이 아니라고 해서 화를 내는 사람은 없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정중함이 진심이 아니라고 해서 화를 낼 필요도 없다. 그저 그 정중함을 사회적인 윤활유로 받아들이고 나 또한 정중함으로 응대하면 됩니다.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미소를 짓고 고개를 숙이는 것. 속으로는 정말 한심한 인간이군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겉으로는 아, 그러시군요. 라고 담담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은 비굴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감정을 통제하고 상황을 주도하는 힘입니다. 여러분이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중함이라는 가면 뒤에 숨으면 상대방은 여러분의 속마음을 읽을 수 없고 함부로 대할 수도 없습니다. 침묵과 예의는 때로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의 비밀을 말하지 말라. 당신의 친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 친구에게도 친구가 있기 때문이다. 이 역시 정중함의 연장선입니다. 나의 약점, 나의 계획, 나의 속내를 함부로 발설하지 않는
입의 정중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고 표정을 관리하고 적당한 거리를 둔 채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험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갑옷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가면을 쓰고 사는 게 너무 피곤해요 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 가면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가면은 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비 오는 날 우비를 입듯이 사람들 속에 들어갈 때는 정중함이라는 우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집에 돌아와 혼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우비를 벗고 편안한 나로 돌아가면 됩니다. 밖에서도 발가벗고 다니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무방비입니다. 지금까지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통해 인간관계의 고통을 줄이는 4가지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고슴도치의 지혜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찔리고 너무 멀면 춥습니다. 서로의 가시가 닿지 않는 적당한 거리와 예의를 지키십시오. 둘째, 고독의 힘입니다. 내면이 가난한 사람은 타인에게 기생하려 합니다. 스스로의 내면을 풍요롭게 채워 혼자서도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셋째, 이는 그대로의 인정입니다. 사람은 고쳐 쓸 수 없습니다. 상대를 변화시키려다 내 에너지를 태우지 말고 그저 자연현상처럼 관조하십시오. 정 안 되면 조용히 멀어지십시오. 넷째, 정중함이라는 가면입니다. 솔직함이 능사가 아닙니다. 무례한 세상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 정중함과 침묵이라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차갑고 비관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인생은 고통이다. 사람은 다 이기적이다라는 그의 말들은 듣기에 불편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의 이 냉정한 시선이 우리에게 가장 따뜻한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에게 억지로 사랑하라, 무조건 이해하라, 더 노력하라고 강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말해줍니다. 원래 그런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 이제 그만 애쓰고 너 자신부터 챙겨. 여러분, 이제 사람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타인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타인의 사랑을 구걸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미 하나의 우주이며 그 자체로 충분히 빛나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에게 조금 실망하더라도, 세상이 내 마음 같지 않더라도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여러분만의 단단한 성을 쌓으십시오. 그 성 안에서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사색하며 스스로의 영혼을 살찌우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누구의 기분을 맞추느라 정작 여러분 자신의 기분은 외면하지 않으셨나요? 이제 시선을 밖에서 안으로 돌리십시오. 진짜 여러분이 만나야 할 사람은 스마트폰 속의 타인도 술자리의 친구도 아닌 바로 고요한 방 안에 홀로 앉아있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인간관계에 지친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은 지혜를 길어 올리는 큰 힘이 됩니다. 평온하고 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